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새벽부터 천둥과 번개 그리고 세찬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녹화하는 시간이 2026년 7월 9일 오후 1시 40분입니다. 오늘 오른손목 깁스한 거 이거 이제 수술한 지 2달 정도 돼서 이게 이제 이 깁스한 거 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확인하러 그 수술했던 원주 병원에 가는 날인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왼쪽 다리에 통깁스를 해놔서 이 깁스가 물에 젖으면 그 깁스한 안에 그 솜뭉치를 막 이렇게 둘둘 말아놔서 비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완전 낭패이기 때문에 절대 물에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는 몸이 사실 더 아프죠. 옛 어른들이 비가 오는 것을 무릎으로 안다고 했는데 참 우울하고 쓸쓸한 일입니다. 평소 나는 내가 낫지 않은 병에 걸렸을 때 연명치료를 하지 말고 요양원에도 보내지 말고 호스피스 병동에도 보내지 말고 그냥 집에서 숨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에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연명치료해서 나아가지고 퇴원하는 사람 못 봤고 내가 요양원 들어가서 나와서 퇴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물론 통증으로 인해 많이 아프겠지만 진통제를 먹더라도 저는 집에서 삶을 마감하고 싶다고. 사실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중환자실을 들어가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 보면은 이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강제로 호흡을 시키고 콧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로다가 주사기로다 먹을 거 넣어주고 소변도 꽂아가지고 옆으로 소변줄로 빼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그 대변도 그리로 빼내고 진짜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연명치료는 안 하겠다 그렇게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하필 이렇게 마음도 꿀꿀하던 차에 하필 고른 책이 고요한 죽음입니다. 고요한 죽음은 프랑스의 그 거장 실존주의 작가 시몬드 보부아르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 책은 1963년 프랑스가 배경이고 1963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소설이 진짜 그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자의 간병을 가족이 하지 않고 간호사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2026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간병을 가족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막 가게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목은 고요한 죽음이지만 사실 내용은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인간이 죽음과 맞서 싸우는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그 작가인 보부아르가 로마에 머물던 중 파리에 계신 그 77세의 어머니께서 그 욕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대퇴골이 부러졌다고 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부아르는 급히 파리의 병원으로 향했고 평소 어머니는 매우 정정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딸들은 단순한 골절 사고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한 결과 그 골절보다 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어머니는 이미 대장과 위에 암세포가 퍼질 대로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이라고 진단을 했고
하지만 의사들과 딸들, 즉 부르아르와 동생 푸펫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노인이 암이라는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저 가벼운 복막염 증세가 있어서 수술하면 나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죠. 이 소설의 핵심 고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삶의 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어머니의 몸에는 수많은 호스, 링거, 콧줄, 소변줄 이런 게 꽂히고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시술들이 계속됩니다. 어머니는 매일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몸은 점점 해골처럼 말라갑니다. 보부아르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병원의 치료가 사실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길게 늘리고 있는 세련된 고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어머니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삶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입니다. 단 한 모금의 물, 신선한 과일 한 조각, 이런 걸 갈구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 카톨릭적인 신념이 되게 강했던 어머니였죠. 프랑스니까. 근데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치니까 신의 구원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 조금 더 머무는 것을 원합니다. 결국 암세포가 온몸을 잠식하고 약물로도 통증이 조절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멈추며 고요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나는 아직 쓸모있고 더 살고 싶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굴욕감을 너희들은 아냐. 이렇게 살고 싶은 처절한 본능의 어머니는 자신이 암에 걸려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떻게든 나아서 병원을 나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체면과 교양을 모두 버리고 오직 생존, 그 자체에 집착하는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통제권을 잃은 굴욕감의 낭패를 봅니다. 평생 철저하고 깔끔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살아온 그 노년의 여성에게 침대에 묶여가지고 남들이 배설물을 받아내고 온몸에 구멍을 뚫어 기계를 연결하는 병원 생활은 지독한 굴욕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면서도 낫기 위해 의사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보호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머니를 위한다는 이 치료가 왜 어머니를 고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건지 그 도덕적 딜레마와 죄책감에 빠집니다. 보부아르는 그 엄마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속인 것부터 괴로워합니다. 진실을 말해 가치 있게 죽음을 준비하게 해야 했을지 아니면 끝까지 희망 고문을 해야 했을지 고뇌하죠. 또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보며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게 엄마를 위한 게 아닐까 하는 불효 가득한 생각이 들 때마다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사실 보부아르는 평소 자신을 구속하고 간섭하던 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나약하게 부서져가는 어머니의 그 육체를 밤새 지키면서 비로소 어머니를 나를 괴롭히던 엄마가 아니라 죽음 앞에 유약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마음 깊이 사랑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늙고 병들었어도 인간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죽음이란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부당하고 폭력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기계와 약물에 의존해 고통을 늘리는 현대식 죽음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퇴학 같지만 아마도 지금 중환자실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 나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인간이 느끼는 아픔은 내가 아픈 것이 최고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온다는데 이렇게 우울해지면 안 되는데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도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 보는 내내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하는 어떤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고요한 죽음의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알람 설정까지 하면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고, 오늘은 작품이 너무 우울해서 저도 우울합니다. 다음에는 신나는 재밌는 그런 작품을 한번 찾아가지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나무쌤이었습니다.